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첫 TV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동안의 방송 경험이 많은 이준석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진들의 좀 견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1대4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보진 아무래도. 않았지만. 네. 왜냐하면 원래 구도가 영남 대 비영남 뭐 이런 구도였어요. 처음에는 지역적인 어떤 구도였냐면 원내대표가 영남권 출신인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영남 후보로서 뭐 당대표 원내대표를 다 하지 않느냐. 네. 이게 중심적인 어떤 그런 그 구도라고 봤는데 여론조사가 하나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론조사 이준석 후보가 1위가 되고 막 2위가 됐다가 1위가 되고 이런 흐름들이 바로 세대 교체로 그 이 중심축에 옮겨갔고 지금 4명의 후보가 굉장히 다선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예. 한 명만 영선, 5대 영선이 되는 정말 뭐 근래 보기 드문 그런 그런 당대표 선거가 됐고 또 36살의 그러니까 그 의원 경력도 없는 그런 정치인이 이 5선, 4선, 뭐 3선 이런 의원들과 맞붙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셨듯이 오늘의 가장 큰 그 이 핵심 주제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정치적인 워딩들을 했느냐에 대한 검증을 하겠고 또 역시 그런 신진 후보인 이준석 후보도 그러면 선배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느냐 이렇게 따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사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요. 40.7%, 나경원 후보가 19.5%. 또 이 외에 또 준비된 것이 있죠. 또 그래픽을 네. 보면은 이 내용은 또 47%로 더 네. 높은 것도 있고요. 쭉 보여주시죠. 예, 네. 쭉 다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수치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놀라운 거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더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놀랍습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진들에게 더 많은 표를 던지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예측이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바람이 그냥 이렇게 한 번의 돌풍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본선에서도 조금 더 유리해지는 저는 건 그럴 아닐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의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고. 물론 이제 토론을 몇 번 거치면서 이준석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저는 조금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면 예. 이게 그냥 그 쇄신 또는 신구 세대 갈등, 뭐 대결 이런 요소로 가게 되면 사실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자질 문제를 적극적으로 따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프레임 자체가 신구 대결로만 굳혀지게 되거나 아니면 뭐 쇄신의 문제에 굳혀지게 되면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 유리한 어떤 판세가 어떤 판이 갖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당 대표로서의 능력을 정말 갖고 있는지 하는 분의 검증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말 당 대표로서 이 사람이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그게 나이와 관계없이 또 선수와 관계없이 뭐 젊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이가 든 사람이 될 그건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을 정말 잘 이끌어서 대선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봐야 될 텐데 너무 바람에 휩쓸리다 보면 그런 부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좀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예. 자, 지금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후원금 모금도 정말 적은 금액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지금 1억 5천을 다 채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돌풍 부분들이 지금 검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어떤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정치에서 무언가 그 결과를 맺었을 때 내가 이 행위를 잘했다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게 저는 보궐선거 이후에 계속 그런 어떤 흐름들이 연관돼서 쌓여 나오면서 이준석 내지는 세대교체의 어떤 돌풍까지 연결된 게 아니냐. 근데 사실 보궐선거도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누구도 사실 예측을 못했거든요. 근데 유권자들이 바라봤을 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한 번도 제대로 정말 이겨보지도 못한 그런 지역들, 부산도 그렇고 또는 서울도 그렇고 그런 지역에서조차 국내힘을 손들어주는 그런 바람, 이런 바람들을 봤을 때 또 유권자들이 참여한 유권자들도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 그렇다면 더 좋은 어떤 결과를 위해서는 이 당도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바람들이 개인적인 바람이었다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뭐 다른 사람들 마음도 이렇구나라고 같은 어떤 그런 연대 의식이 바로 이렇게 뭐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준석 후보가 정말 한 10년 동안의 어떤 결과를 맺어서 이렇게 됐다기보단 당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이준석 현상은 이준석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아닌 다른 누가 되더라도 지금 이 당이 바뀌고자 하려는 그런 어떤 돌풍 또는 바람 또는 현상들이 지금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대선을 치러야 되는 당 대표다 보니 대선과 관련해서 또 윤석열 영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윤 전 총장이 들어오면 3가지 비단 주머니를 드리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내용도 토론회에서 좀 다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는 왜 나온 얘기일까요? 왜 나온 얘기냐면요.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사실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본인의 부인과 장모 관련된 사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오늘 검사가 구형을 했어요.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윤 총장이 들어오시면 본인이 3개의 비단 주머니를 준비해 드리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서 3개의 비단 주머니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고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얘기는 그게 모방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과거의 대응을 얘기하면서 그 대응으로 가면 된다라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이건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경선 과정에서 본인은 이제 장인어른 관련된 친일 행정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라는 말을 통해서 그걸 뚫고 나가는 정면 돌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 그 부인이나 또는 장모 관련된 문제는 이건 범죄와 관련된 문제. 물론 그 두 분이 지금 범죄가 있다 없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있다. 친일 행적이 있다 없나 문제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수사를 진행되고 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있을 때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게 원래 한참 전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가 네. 지금 총장이 나간 뒤에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본다? 저는 절대로 국민이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건 비단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모방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사실 비단 주머니는 삼국지연이 예. 제갈공명이 그렇죠. 조자룡한테 한 전달하는 얘기에서 거죠. 따온 얘기인데 이제 그만큼 자기가 이제 자신이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는 발언이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정세균 총리가 구태 공작 정치다 이렇게 아마 지난번 장유유서 발언을 좀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가 사실 다른 전당대회, 다른 당의 전당대회의 경선 후보들끼리 한 그런 논쟁에 계속 끼어드는 것이 네. 과연 정세균 총리한테 지금 보탬이 될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장윤서 발언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교체와 관련된 어떤 논쟁에서 자기가 거기 끼어들면서 세대교체돼야 될 대상으로 지금 지목이 되는 그런 수를 둬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세균 총리가 지금 자신의 어떤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 도리어 다른 당 전당대회까지 끼어들면서 지금 말을 보태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계속 이준석 후보 전 최고위원의 발언만 놓고 지금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준석 후보의 그런 위상만 높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정세균 전 총리의 지금까지의 정치 경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뭐 자신의 어떤 지역구에서 전주에서도 계속 이겼죠.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겼죠. 더군다나 지금 총리까지 했죠. 그런데 지금 정치 신인 뭐 10년을 했지만 어쨌든 영선인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꼬치꼬치 그것을 비판한다는 건 자신한테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도리어 이준석 후보의 어떤 위상만 키워주는
그런 지금 뭐랄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렇군요. 발언을 왜 예, 하시는지 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에 대한 당대표가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당에서도 공격을 하는 것이고 당내에서도 계속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개파 논쟁이에요. 그렇죠. 예, 과정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개파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내에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 중진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그걸 이제 잡고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 계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마 이제 중진들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준석 후보를 좀 떨어뜨리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본인들이 그 지지율을 흡수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별로 도움은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전체의 개파의 논쟁이 불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파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 유승민 개만 있겠습니까? 또 다른 개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커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 후보를 일정 부분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힘 전체에 부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 개파 운운하고 개파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개파 얘기 나온 김에 특히나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개파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두 사람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 유승민계의 대표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결국 유승민 후보만 진짜 우리 국민의힘 경선 열차에 태우고 그냥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제 친소관계가 유승민계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다른 분들하고 친소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대학교 동문 중에 김부겸 총리도 있어요. 네. 김부겸 총리도 대학 동문 중에 있어요라는 말까지 들어봤는데 앞서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개파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왜 거꾸로 중진들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겁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사실 이준석 후보의 지금까지의 정치 역정이 특정 정치인을 굉장히 물고 늘어지면서 SNS를 통하거나 방송에서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다져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일관됐다. 예. 예를 들어서 안철수라는 정치인과 관련돼서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로 이렇게 해보면 또는 네.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소와 관련돼서 비유를 좀 심하게 했죠. 그래서 네. 또 비판도 받고 한우 이런 국내산 유구. 그렇죠. 네네. 그런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사실 인지도는 높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신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 또는 정치 행위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은 유승민이라는 아버지 친구의 그런 어떤 인턴으로 시작해서 유승민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을 만들겠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그런 이 상황이라면 나머지 후보들 다른 후보들은 비판하고 유승민 후보는 아까 잠재적인 어떤 대권 후보는 지금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발언들을 견주어가면서 질문을 하는 것은 꼭 개파라고 하기보다는 예. 검증의 어떤 단계다. 영선이지만 10년을 있었던 후보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면 하나의 어떤 질문으로서 당연한 어떤 질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세대 교체 프레임에서 개파 프레임으로 사실 논점을 바꾸고자 하는 중진들의 어떤 바람이겠죠. 예. 이 토론에서 만약에 세대 교체 발언은 없어. 이게 경륜이냐 신이냐 너무 신이냐 이렇게 했다가는 세대 교체 프레임에 그대로 갇히면서 이게 이 교체 당해야 될 어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이유로서 사실 검증이라는 측면 또 논점을 바꾸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아마도 그런 개파 논쟁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석해 주신 내용이 세대 교체에서 이제 구가 되는 것은 이제 구태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고 개파 논쟁도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맞붙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지금 토론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지금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내용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품을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지난 29일이었죠. 강원도 강릉에서 국민의힘 4선 의원이죠.
권성동 의원과 윤 전 총장이 회동을 한 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네, 봤어요. 근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대권 도전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그 전부터 이미 의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열과 성을 다할 것? 네, 네, 그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아마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총장을 그만두고 행보를 보면 대권에 나가는 것은 거의 확실시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점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을 도와주는 분들과 아마 논의하는 과정에 어느 시점에서 본인이 공식적으로 이걸 출마를 선언할 거냐 하는 부분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뭐 지난번에 이종근 평론가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동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누가 대표가 되고 그 대표가 어떤 진영을 꾸려서 대선을 준비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고서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어떤 형태로든 그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형태든 아니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형태든 국민의힘의 대표 경선이 끝나고 누가 대표가 되고 그 이후에 대표가 어떤 진영을 꾸리느냐 하는 부분 또 비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점 예컨대 뭐 6월 말이나 7월 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6월 예상입니다. 예. 6말 7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당대회 예, 이후인. 이후에 예. 사실 근데 뭐 그냥 개인 윤석열 전 총장이면 누굴 만나는 게 크게 관심이 뭐 가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대선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누굴 만나느냐가 또 여론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친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4선 중진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 특별한 좀 의미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예. 처음으로 정치인을 만났고요. 네. 뭐 그 저 사퇴 이후에 그 다음에 처음으로 지역에 내려갔어요. 다 서울에서 지인들이나 혹은 뭐 네. 아버지 친구를 만나거나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강원도라는 지역을 처음으로 간 겁니다. 그게 상징적이고요. 예. 또 권성동 의원이라는 어떤 그런 특정 정치인이 갖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뭐 위치, 자리매김, 즉 뭐 예를 들어서 탈당을 했다거나 탄핵을 주도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권성동 의원은 지금 이 강원도지사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선 이후에 바로 3개월 후에 그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권성동 의원으로서도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사진을 찍히는 게 굉장히 큰 어떤 나중에 물론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유리한 어떤 상황이 돼버려요. 이런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석들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강행을 했다? 이건 사실상 그 해석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충청과 강원, 충청은 아버지의 고향이고 강원은 어머니의 고향이고 이 두 가지의 어떤 베이스를 자기의 어떤 베이스로 삼아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어떤 의미도 있고요. 선언의 의미. 예. 그래서 지금 굳이 진짜 강원도, 권성동 뭐 이런 키워드들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해석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건 말씀하셨듯이 이건 진짜 굉장히 많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수를 지금 두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지금 안 그래도 개파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궁금하네요. 그럼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 어떤 개파로 분류가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예. 사실은 뭐 개파를 권성동 의원이 어느 부분이 개파라고 제가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개파 없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승민 의원과 함께 했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탄핵을 주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도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유승민 의원과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예. 그걸 개파냐 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이제 이준석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 더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서부터 같이 유승민 의원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도 어쨌든 유승민 의원과 가깝긴 하지만 개파를 그냥 유승민 개로 발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뭐 그거는 조금 유보를 하고 싶고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건 탄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뭐 윤석열 총장은 탄핵에 직접적으로 수사를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최성원 씨 관련된 예. 그것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검사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연관성도 사실은 이번에 찾게 된 계기에 하나의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다시 돌아와서 드리면 이제 본선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 그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지 11일. 않습니까? 네,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중진들의 어떤 질문들, 검증 과정을 잘 마무리 지을 거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경륜이거든요.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선두에 있기 때문에 선두는 나머지 모든 후보들의 공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공격들, 그 검증의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단일화예요. 즉 중진들이 어떤 그룹으로 조합으로 단일화를 할 건가.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가 예를 들어서 무슨 홍문표 의원과 한다는 소리도 있고 뭐 조경태 의원과 또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과 한다는 전 얘기도 예. 있지만 가장 파괴력 있는 것은 주호영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 단일화를 했을 때 그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런 중진 의원들이 지금 다음번 나오는 여론조사까지 네. 만약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선두에 있다 했을 때는 단일화의 결심 또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단일화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다. 중진들의 단일화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다. 교수님은 어떤 변수가 있다고 저도 그 보십니까? 부분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토론회가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지는 제가 뭐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몇 번의 토론을 통해서 이제 유권, 그러니까 표를 갖고 있는 분들,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선거인단에 포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또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어떤 세대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네. 정말 이 당을 잘 이끌고 대선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있는지를 검증해 봐야 돼요. 그 검증의 과정이 없다고 하면 이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예. 이게 단일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도 중요한 변수이고 또 하나는 토론의 과정에서 어떻게 토론이 진행되고 어떻게 반응하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선택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선거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중진들도 이렇게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요.